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제마입니다. 태풍 때문에 아침부터 오늘 비가 온다고 예보가 돼 있었는데, 아침에 잠깐 내리고, 지금 하루 종일 아직까지 비는 안 오고 있어요. 경주는요. 아직도 비가 안 오고, 지금 한 5시쯤 됐는데, 오늘 밤부터 좀 고비가 될 것 같습니다. 뉴스를 보니까, 이제 뭐 내륙으로 통과하는 거는 뭐 분명해진 것 같고요. 어, 피해 없으시도록 준비를 좀 잘해 두시고 기다리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폭풍 전야라고 해서 지금 너무 고요하니까요. 좀 더 불안하기도 한데, 그래도 이렇게 막 뭐 물론 피해가 없이 지나가면 좋겠지만 밖은 시끄러워도 이거 저 마음은 좀 차분히 가라앉히고 공부하거나 뭐 좋아하는 뭐 책을 읽거나 영화를 보거나 뭐 이런 식으로 보내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팔자 좋은 소리 하고 있다 이런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기왕이면 피해 없이 잘 지나가야 되니까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음, 다음 영상 찍을 때는 또 태풍이 좀 맑은 날 찍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을 뭘 할까 하다가요, 9월 7일부터 백로잖아요. 그래서 9월 운세를 원래 안 하려고 했었거든요. 뭐 제가 한다고 해도 뭐 특별한 것도 없고 다른 선생님들하고 안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하자 싶어서 9월 운세를 합니다. 백로는 절기상으로는 이제 한세례가 내린다고 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가을이죠. 입추도 지났고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가을인데, 이거 처음에는 제가 옛날에는 뭐 절기 이런 거 보는 것들이 너무 힘들더라고. 그 대운 뽑을 때 특히 절기 기준으로 뽑잖아요. 그때는 막 나누기도 해야 이래서 막 짜증이 나던데, 언제부턴가 이게 스마트폰으로 다 하니까 아예 만세력은 뭐 아예 저도 만세력 자체가 없어요. 지금 볼 일도 없고. 근데 절기는 중요합니다. 모든 기준이 뭐 절기를 흘러간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그러니까 9월 운세는 7일부터 을유월이 시작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 물론 저 운세 월요일을 볼 때요, 여러분들, 자 경자년, 을유년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좋죠. 그리고 일간 대비, 일지 대비, 더 나아가서는 월지까지 이렇게 보면 더 좋죠. 운세 보는 게. 근데 저는 그렇습니다. 자, 저는 세운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 다음에 대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월운을 볼 때는 굳이 저 세운까지,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 볼 필요 없고 스쳐 지나가는 운이기 때문에 을류월, 을류만 갖고 일간과 대비해 보면 대표적인 성향들이 몇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렇게만 생각하면 됩니다. 뭐 더 이상에 나갈 필요도 없고, 그 더 이상 나가다가 보면 이제 한 달 다 지나가고 없으니까, 하여튼 뭐 내용이 없다고 뭐라 하시지 마시고 그냥 간단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며칠 안 남았으니까 오늘 경신임계해서 4가지 할 거거든요. 경금일간부터 해볼게요. 자, 경금일간은 어쨌든 경금일간은 금금목할까 재성이 들어왔다, 그죠? 정제가 들어왔잖아요. 을목이, 을목이 정제가 들어왔다는 것은 청,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천간으로 들어오는 거는요, 마음이에요. 마음이에요. 여러 가지 많지만 일단 마음으로 보자고. 그거는 뭐냐 하면 재성에 대한 생각이 가득한 달이 든다. 재성에 대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고, 아니면 또는 재성에 대한 유난히 집착이 심해지는 달이 생긴다. 돈 쓸 일이라든지. 일제다 재성이 들어왔다. 그러니까 생각하는 시기가 들어왔어요. 그럼 결과는 어디서 나오냐면 지지에서 오잖아요. 유금으로 온다고요. 유금으로. 자, 을류만 이렇게 보면, 을류만 이렇게 보자고요. 그러면 이걸 안 보고 을류만 이렇게 본다면은 이게 바위잖아요. 유금은 바위고 자갈이고 돌이고 뭐 이런 거잖아. 그 바위를 위에 바위를 뚫고 꽃몽우리가 하나 올라온 거야. 화초예요. 꽃이 핀 거라고, 물상으로 보면. 아니면 자갈 깔려 있는 바닥에서 자갈을 뚫고 꽃이 하나 핀 거자고.
바위를 감고 있는 넝쿨이나. 그래서 금목상전이 될 것 같지만 을목이 유금한테 지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 을목의 힘이 강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을률주들이 보면 미나 미녀들이 많다고요. 어떤 고난, 시련, 역경 이런 것들이 와도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돌아가거나 을목이 바위를 감으면 바위가 갈라져요. 네. 저는 간목도 간목이지만 간목보다 을목이 더 강하다고, 외유내강하다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베이스로 그런 성향을 깔고 있고 그런 운이 들어왔다 이런 거예요. 자, 을류 같으면 여기는 유금은 절지잖아. 그죠? 절지자. 근데 힘이 없을 것 같지. 이렇게 보면. 이 재성이 경금한테는. 절제, 끊긴다. 이런 의미가 있잖아요. 돈이 들어올 것 같지만 끊긴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경금 입장에서 보면 이 유금이 자기한테 확실한 득근이 된다고요. 그죠? 확실한 근이 되잖아. 뿌리가 되잖아요. 거기다 제왕지라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경금 입장에서는 재성을 취할 수 있는 달이 을류달이다. 을류월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자, 마음이, 재성에 대한 마음이 왔는데 을경합금이 됐어요. 일간은 합하는 되지 않습니다. 을경합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 합의된다는 것은 끌어당긴다는 겁니다. 끌어당긴다. 뭐를? 재성을. 돈을 끌어당기는 거지. 아니면 이성 친구를 끌어당기는 거고. 그 총각 같으면 여자가 생길 수가 있고, 돈이 생길 수도 있고, 여명도 마찬가지고요. 또 유금 자체가 도화의 유금이니까 이렇게 되면 막 연애운에서는 아주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경금에서는. 그리고 신약하다는 가정하에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신약할 때는 이 재성을 취할 수 있는 힘이 있다. 그 젊은 친구분들이나 아니면 혼자 계시는 분들은 이성에 대한 집착도 생길 수 있지만, 이제 그런 새로운 만남을 해서 새로운 또 삶을 살 수도 있고, 유금이 들어왔으니까 나한테 확실한 뿌리가 되니까 나도 힘을 받는 거예요. 또 양인으로 볼 수도 있잖아요. 이것도 경금의 유금은. 신약할 때 양인은, 신약할 때 양인이 들어온다는 것은 나한테 무기가 생긴다는 거거든요. 내가 아무것도 없이 싸우다가 무기를 들고 싸우는 거예요. 그때 되면. 그래서 이 양인이 좋게 작용하는 거죠. 오히려. 비겁의 제왕지잖아.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재성을 취할 수 있는 한 달이 된다. 그래서 경금일간에게는 신약한 경금일간에는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반대로 신강할 때는 이 재성이 절지로 작용이 된다고요. 그러면 재관이 또 뭘 할 수 있고 탈제될 수 있으니까, 신강하신 분들은 어쨌든 좋은 달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신약한 그 경금일간에서는 재성을 취할 수 있다. 그렇게 봅니다. 일단 신강할 때는 무조건 그거죠. 건강 조심, 탈제 조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신금. 신금의 을목은 편재, 가상재성이죠. 경금하고 특별할 건 없는데, 어쨌든 신금에게도 뿌리가 되는 게 왔으니까 편재가 들어왔다. 그러면 잠깐 만날 수 있는 사람, 아니면 급작스럽게 생길 수 있는 돈, 이런 돈이 생길 수가 있지. 뜻하지 않게. 그죠?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러면 금목상전이 이것도 신금한테는 해당이 되나 안 되나? 신강할 때는 해당이 되죠. 돈이나 그 시비나 구설이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할 때는 물론 뿌리가 되기 때문에 신금한테도 힘을 받아서 재성을 취할 수 있다. 경금하고 특에 뭐 다를 건 없어요. 걸록지니까. 그죠? 신금한테도 참 좋은 달이죠. 근데 신강할 때는 시비, 아까 말했듯이 구설 이런 거 다 생길 수도 있고, 돈이 도망을 가죠. 훨씬 충이 되니까. 그죠? 충으로 때려주니까 재성이 자기 걸 취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강할 때는.
그 충도, 자, 충도 충이지만 이게 그 절지의 충이잖아. 그러면 갑작스럽게 금방금방 들어오는 돈이라고요. 신약할 때는. 신강할 때는 무조건 탈제죠. 신강할 때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누구한테 뭐 이렇게 되면 뭐 자기 비겁이니까 친구, 형제 뭐 이렇게 뭐 돈거래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 권력 상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거래를 하거나 아니면 형제들하고 뭐 돈거래를 하거나 이렇게 하면 좋지 않은 달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뭐죠? 신약할 때는 건강이라고 했잖아. 신약할 때는. 신강할 때 건강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금목 상전이 되니까 뭡니까? 인, 의가 문제가 되겠죠. 어? 인, 의가 문제가 되지. 그러면 뭐 건강 문제로도 뭐 치아, 두통, 신경통 아니면 잠깐의 바람이지만 조금 풍파도 고울단에 있을 수 있고 신강할 때는. 그럴 때는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조신하게 지내면 됩니다. 뭘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이 편재의 성향이 드러났기 때문에 이럴 때는 신약하면 관계없지만 뿌리가 되니까 관계없죠. 신강한 사람이 편재의 성향이 들어오면 도박에 빠지는 거라고요. 재성 때문에. 남자나 여자나 주식을 무리하게 투자를 한다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 이럴 때 그렇게 그런 것만 좀 피해 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임수 임수한테는 식상운이 들어왔죠. 그죠? 근데 자, 상관이 들어왔다 그죠? 상관이 들어왔다고 하면 일단은 뭐 안 좋게 보시는 분들이 많더라고. 근데 상관 식신 상관없이 상관이 좋은 역할이 용신이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옛날에 흉신, 사흉신이라고 해갖고 뭐 겁재, 상관, 그 양이 이런 게 다 나쁘다고 하는데 그렇게 보실 필요는 없고 일단은 임수 같은 경우는 임수나 개수는 그걸 봐야 돼요. 수일간들은 이 원국이 이 청수냐 탁수냐 이걸 보셔야 되고 술류하냐 역류하냐 이걸 잘 보셔야 된다고. 이 운과 관계없이 너무 깨끗해도 문제고 너무 흙탕물이라도 문제고 그죠? 기왕이면 역류하는 거면 안 좋지만 술류한다는 거는 이거죠. 뭐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가든지 뭐 이렇게 가서 뭐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순행을 가는 걸 술류라고 하잖아. 역류는 반대지. 술류로 가야지 크게 역경도 없이 크게 고난 없이 그냥 평탄하게 살고 잘 좋은 사주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또 가는 것도 뭐 쉽지는 않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지만 어쨌든 상관운이 들어왔어요. 그 인성운도 들어왔다고요. 그럼 내가 받은 거를 써야 된다는 거지. 그죠? 내가 금생수에서 받은 거를 써먹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자 요렇게만 만약에 소리를 딱 보자고요. 임수도 그렇고 개수도 그렇고 이렇게 되면 이게 수목운결을 갈 확률이 없잖아. 그죠? 수목운결로 간다고요. 수목운결로 간다는 것은 몸이 아플 수도 있고 아니면 그거죠. 차갑다는 거잖아. 냉하다는 거잖아요. 그럼 조후가 깨질 수도 있는 거예요. 수생목, 목생화, 뭐 화생토 이렇게 순행해서 잘 흘러가면 상관없는데 이게 그 수목으로 천간에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만약에 사주가 차갑다면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때 되면 금생수에서 의지처가 될 수는 있고 힘도 될 수는 있지만 그만큼 설기도 해줘야 되기 때문에 임수한테는 뭐냐고 하면 상관을 많이 써라. 많이 써야 되는 게 뭐냐면 밖으로 많이 다녀야 되는 거지. 그죠? 뭐 코로나 때문에 뭐 못 다닐 수도 있지만 이게 만약에 신강해서 만약에 이게 수가 기운이 많다는 것 많아지면요. 이게
상관해서 생재로 신강할 때 이렇게 가면 좋은데, 목생화로 해서 화가 있어서 가면 좋은데, 없다면은 이 물기운이 정체가 되는 거잖아요. 그죠? 물이 흘러가다가,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주색작용으로 가는 거야. 남자나 여자나. 도화에 또 그 힘도 들어왔고. 그러니까 그 임수나 개수는 자, 임수나 개수는 인성운이 들어와서 의지처는 분명히 되지만 설기를 또 당하게 되니까요. 무조건 신약할 때만 좋습니다. 이럴 때는. 너무 신강한 사주는 좋지는 않아요.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무조건 소신하게 있어야지. 공부하고 수성하고 있어야 되죠. 그죠? 그러니까 임수, 개수 같은 경우는 지금이 냉해질 수 있고 차가워질 수 있으니까 또 화해의 그 영역이 좀 필요하죠. 그죠? 그런 것들은 이제 잘 활용해서 뭐 여행을 다닌다든지 사람들을 만나다든지 아니면 이 상식운을 빼줄 수 있는 설계천을 만들어 주신다든지 그렇게 되는 것이. 그러니까 임수나 개수는 이거예요. 정체되어 있으면 안 돼. 물이. 그 정체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도 수생목으로 해서 힘을 설계를 해주는 상식운이 들어왔어요. 그죠? 그럼 식신운이 들어왔잖아요. 식신으로 되어 있으면 뭐 살을 잡아주면 또 좋겠지. 그죠? 근데 그런 걸 떠나고 월운을 보는 거니까, 이 개수가, 자, 흐르는 물이고, 자, 뭐 빗물도 되고 흐르는 물도 되잖아요. 흐르는 물이 있는데, 이 물기운이 가둬져 있으면 탁수가 된다고요. 흐르는 물은. 그럼 을목에는 어떻게 돼? 자, 신약할 때는 좋지. 신약할 때는. 그럼 신강할 때는 이게 말 그대로 신강해서 병지로 작용을 한다는 거죠. 병지. 그러니까 쇠하고 사하고 사이에 병지가 있는 거잖아요. 그 병지에 운성이 있다는 것은 뭐냐 하면 조용히 사색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성이 병지에 같이 있으니까, 인성이 병지로 들어왔으니까 이럴 때 신강하신 분들은 조용히 사색하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기도하시고. 그러니까 마음을 수양하는데 자기 힘을 쏟으셔서 이렇게 그 상식운으로 설계를 시켜주면 좋은 거예요. 그리고 신강하신 분들은 어쨌든 간에 물의 특성상 많이 움직이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군데로 집안에 있으면 사실 일이 정체되어 있어 안 풀려요. 자꾸 사람들 만나고 움직이시고 해야 되는데 지금 시국이 뭐 시국이니만큼 그러지는 못하더라도 그럴 때는 자기가 이제 그 평소에 못 봤던 책, 공부 이런 것들을 하면서 조금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기 수양에 힘쓰신다면은 이 신강한 사주도 좋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을류에는 유난히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시면, 관심 분야에 공부를 하시면 공부가 더 잘 될 거란 말이에요. 세시나 병지 이런 걸 일제 깔고 오신 분들을 보면 의외로 학사들이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타고나는 거야, 운명을. 그렇게 이런 다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리고 식신을 쓴다는 거는 뭐냐면 표현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만큼 쓸 때도 있을 거니까 을류월은 좋고 나쁨이 같이 공존하는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간단하게 해봤고, 다음 시간에 또 이제 태풍이 지나가면 또 다른 일주별로 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